부장판사 시절 투자한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인과 함께 10억에 가까운 돈을 기획부동산에 투자한 건데 이 문제 취재한 보도국 곽승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곽 기자, 이틀에 걸쳐 보도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기획부동산 거래 의혹은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? 네, 저희 취재진은 올해 초부터 청와대 인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해 왔습니다. 이를 통해 먼저 청와대 비서관들의 투기 의혹을 보도했고요. 추가 취재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목록을 살펴보다가 장 대표의 부동산 내역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포착하게 됐습니다. 장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 신고를 한 땅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한 부동산 개발업체 소유로 되어 있던 겁니다. 그런데 장 대표는 이 땅을 본인 소유라고 재산 신고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배경 등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럼 장 대표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총 얼마의 땅을 사고 그 땅을 왜 산 겁니까? 네, 장 대표는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부터 부인과 함께 네 필지 총 10억여 원 상당의 땅을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보도를 시작하자 장 대표는 집을 짓고 살기 위해 땅을 샀다고 매입 경위를 해명했습니다. 그런데 장 대표가 매입한 땅 중에는 소유자가 10여 명이 넘는 쪼개기 된 땅도 있습니다. 과연 장 대표의 해명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. 근데 장 대표 입장을 보면 본인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 아닙니까? 네, 장 대표가 2018년에 매입한 6억여 원 상당의 땅이 곧바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. 투자금을 날릴 뻔한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장 대표는 기획부동산 업체 A사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자금난을 겪던 이 부동산 업체는 임원들이 또 다른 부동산 회사에 투자해뒀던 땅의 지분을 장 대표에게 넘겨줍니다. 업체 임원들이 사재를 털어 대토 방식으로 보전해 준 건데 같은 필지에 투자한 피해자 가운데 이런 식으로 보상받은 건 장 대표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이 이러한 장 대표 토지 거래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. 장동혁 대표가 판사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절을 할 때 기획부동산 그 일당들을 변론을 했다. 이런 내용을 어제 보도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업체 측을 변호한 셈이 되는 건데 장 대표가 변론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겁니까? 네, 장 대표는 판사를 그만둔 뒤에 대전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데 이때 장 대표가 거래한 기획부동산 업체 일당들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제기됩니다.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건데요. 그런데 장 대표가 이 소송에서 기획부동산 영업실장 등을 변론합니다. 이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땅을 홍보하고 파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결국 이 소송에서 법원은 기획부동산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장 대표가 성공적으로 변론을 한 셈이 됩니다. 장 대표는 저희 취재진에 영업실장들도 기획부동산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 피해자라면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변론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장 대표가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에 본인이 그 대토로 받은 땅에 대해서 잘 팔릴 수가 있는지 이걸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? 네, 장 대표는 지방선거 2주 전인 5월 17일 아침에 본인이 대토를 받은 화곡리 땅을 개발 중인 부동산 업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. 화곡리 토지는 진전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본 겁니다. 장 대표 부인도 지난 3월에 이 업체 대표에게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? 라고 물었는데요. 장 대표 측은 저희 첫 보도가 나간 직후 어떤 토지도 이전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해당 땅의 매도 가능성을 문의한 셈입니다.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계속 신고했습니다. 저희가 추가로 장 대표 입장을 물었더니 등기를 받지 못해도 잔금을 지급했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매도 여부를 물은 건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.